자, 좀 수학상은 처음이라 너무 어려운 친구들 많은 거 아는데 열심히 한 사람 기준으로 숙제를 안 해온 사람 말고요. 열심히 했는데 상이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원래 수학상 지금 다른 친구들 잘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솔직히 첫 바퀴 아닌 애들도 많아요. 지금 두 바퀴 세 바퀴째인 친구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학 특강 신청한 친구들은 또 수학상 한 번 또 그 사이에 또 돌릴 거니까 수학상은 최소 두세 바퀴 돌려야 원래 잘 있게 됩니다. 근데 수학상을 처음 하는 주제에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누구라고 말하기도 참 귀찮고 스스로 알고 있죠 이미. 네. 자 그러면은 475부터 할게요. 숙제 안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475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가 이렇대요.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질 때 ABC를 세변으로 기준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죠. 중근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짝수니까 짝수공식 쓰면 4분의 B 즉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여기서 말하는 B, AC는 위에 거 아닌 거 알죠? 이거가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B 프라임은 B의 제곱 이건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AC 하면 누가 봐도 합차네요. 합차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얘를 이항하면 되겠네요. 아 아니구나 이게 또 마이너스구나. 그럼 다 정리하자. 0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얘가 이항하면 누가 직각인?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기억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A가 직각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B인지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가 B를 마주보고 있는 변에 소문자 B 써야 되고 여기에 A 써야 되고 여기 C 써야 된다 사회적 약속이죠. 그럼 넓이를 구하시겠으면 당연히 직각이 있어야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답은 2분의 1 B시겠네요.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하고 틀린 친구나 숙제 안 한 친구는 무조건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478번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게 알파 베타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한 D 즉 B제곱 마이너스 4있으니까 A제곱 빼기 8이 0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일단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얻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밑에 알파 베타 두 분을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근각에서 일단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근각에서 공식 두 분의 합은 A가 되셔야 되고 두 분의 곱은 2가 돼야 한다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기억은 뭐래요? 기억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보다 크다를 판별하래.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이거 표현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한테 빼기 2알파 베타 한 값이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위에 걸 이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친구한테 그러면은 양쪽에 4를 더해주면 얘가 만들어지니까 양쪽에 4를 더해볼까요?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4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미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래요? 이 친구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이네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되고 니은은 얘한테 절대값 씌운 거랑 이 각자 절대값 씌운 거랑 같대요.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게 언제 성립해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그러니까 결국 알파 베타에 대한 부호에 대한 경우의 수는 해봤자 4개예요 여러분들. 푸프, 프마, 마프, 마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를 굳이 해줘야 된다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먹거든요. 뭐
여기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니은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친구들에서 일일이 다 따져주면 1번 경우에 대해서는 둘 다 푸푸니까 그냥 이거 성립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한 녀석은 플러스 한 녀석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알 수 없어요. 뭐. 그쵸? 누가 절대값이 큰지 모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이제 뭐시가 돼요? 한 녀석은 플러스 한 녀석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죠. 즉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값인데 이거는 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경우에만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성립 안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맞다고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식으로 3번 경우도 여러분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4번 경우는 둘 다 마마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제 맞다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쓱 보고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문장이랑 같은 뜻이군요. 뭐 그걸 국어적으로 어렵게 하면 동치라고 하죠. 이거랑 같은 뜻이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네요.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냐는 이거 알면 되잖아요. 두근의 곱이 알파 베타인데 이게 2보다 크대요. 즉 0보다 크대요. 이 소리가 결국 둘 다 푸푸거나 둘 다 마마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 그걸로 공간 없으면 이거 지울까? 디귿은 이제 알파의 범위를 알 때 베타의 범위를 추론하라는 문제인데요. 다시 디귿은 지금 A가 4보다 크대요. 이거면 베타가 이 사이에 있음을 증명하여라.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알파 저 A가 맞아? A가 4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4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A랑 베타에 관련된 식이 두분의 합이 일단 있잖아요. 두분의 합. 근데 우리가 알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잘못 표시해놨구나. 이게 가려가지고 어쩐지 A랑 베타의 부분은 좀 너무 애매해서 이 알파 과정 땡큐합니다. 어쩐지 지금 제가 지금 위에다 뭘 칠해놔가지고 안 보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게 괜히 A까지 엮이면 귀찮으니까 알파 베타로 먼저 추론하면 되겠다. 알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아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고 보장을 해줬는데 한 근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베타는 0보다 크다는 당연히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이미 이쪽은 보장이 되겠네요. 아까 이쪽 코드에서 이해됐죠? 둘 다 푸푸거나 둘 다 마마가 되는데 알파가 플러스니까 베타도 당연히 플러스라고 보장이 되더라. 그 다음 남은 건 이제 두 근의 곱이에요.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파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알파는 베타분의 2잖아요. 양쪽에 베타분의 1 곱하면 그럼 이제 이걸 대신 넣어주면 베타분의 2는 4보다 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함부로 곱하면 안 되죠. 0보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알고 곱해야 되는데 아까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이미 보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베타를 함부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즉 2 곱하기 4베타고 양쪽에 또 4분의 1 곱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보장이 되네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480번이네요. 이거 필기 다 하셨어요? 왜 맞는지까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필기 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480번 좀 읽고 계세요. 479는 질문이 아무도 아니에요? 479 맞춘 사람.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숙제하는 중에 규원이 이거 질문 아니었어? 질문이 못 봤어. 질문이었는데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울 텐데. 479는 할게요. 그냥. 어차피 이거 실력은 거의 다 질문일 텐데. 479 푼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고 특히 첫 바퀴라면 이거는 제가 한번 언급은 했는데 좀 언급은 했는데 거기에서 솔직히 많이 벗어나게 더 응용됐어요. 이거 필기 다 됐죠? 넘어가 되죠?
자, 479번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부분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일단 기계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우리가 적어보자. 일단 근이라고 했으니 넣었을 때 참이 돼야 된다네. 참이 돼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베타는 대칭적이냐 그냥 베타는 굳이 안 적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분의 합 이렇게 하면 되고 두분의 곱 1이라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기계적으로 적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 알파 제곱이 3알파래요. 그 다음에 F 베타 제곱이 3베타래요. 그 다음에 fx라는 애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제곱이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수라도 맞춥시다. 즉 이거 이용하면은 알파 제곱 대신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적어도 입력이 적어도 똑같이 저기 x는 알파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친구도 그러면 이하 동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즉 여기 다 베타 여기 대신 베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쨌든 입력이 이렇게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x 여기 f에 x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더러운 애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되게 그 공통수학 1의 영역일지 공통수학 2의 영역일지 그 범위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즉 합성함수 개념이 좀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충 여러분들한테 합성함수를 진하게 안 배워도 느낌적으로 풀 수 있게만 좀 지도를 할 거거든요. 즉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fx 이걸 입력이 x일 때 뭔가 x로 표현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데 여기 자체가 이미 x가 아니니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라리 이걸 치환하자 이거예요. 치환해서 즉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ft는 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알파를 표현해야 되니까 알파 넘겨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3 바로 곱해서 3알파니까 마이너스 뭐 3t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좀 뭐랄까 보기가 편하지 않나요? 그나마?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럼 선생님 이 fx라는 친구는 그러면 1차식입니까? 직선입니까? 는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만 통하는 거라고? 알파를 넣었을 때와 베타를 넣었을 때만 우연히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딱 알파랑 베타인 순간만 어떤 직선과 이렇게 딱 접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접한다는 표현은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교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특정 점 알파와 베타에 관련된 특정 점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적어버리면 마치 선생님 그러면 ft라는 함수는 직선이네요? 틀린 말이라고. 뭐라고? 우연히 어떤 직선의 결과값과 2차 함수의 결과값이 한 2점 정도에서는 같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맥시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화적으로 많이 이제 결합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수 정리까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계속 1이라고 할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 어떤 2차 함수가 1일 때 만약에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즉 fx에 대해서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다라는 힌트를 주었으면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 2차 식은 얘라고 바로 적어줄 수가 있었죠. 이게 1단계예요. 오케이? 이게 1단계. 그럼 여기서 더 응용된 단계가 뭐였을까요? 이제 K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넣어도 K가 나오고 어떤 애가 근데 여러분들 문자로 쓰면 괜히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할까? 자 숫자로 하자. 괜히 여러분들한테 미지수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와닿기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 뭐 F1이 0이고 F2가 0이라고 했을 때 인수 정리에서 우리는 그럼 얘가 최고 차이에서 1인 2차 함수라고 보장을 해준다면 이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만약에 F1도 2고 F2도 2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HX라는 새로운 애를 도입할게요. HX는 만약에 fx-2라고 선언을 하면 hx조차도 fx한테 상수 따위만 뺀 애니까 똑같이 hx도 최고 차이 개수는 1이고 2차인 함수가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위에 힌트 있게 쓰자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fx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2만 이항에서 이렇게 2차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러면 또 응용돼서 3단계가 뭐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F1은 1이고 F2는 2다 이런 힌트가 줬어 만약에. 즉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2다. 뭔가 입력에 따라서 이 친구도 변하네요, 같이. 그럼 이 영역도 이제 상수가 아니라 같이 x로 좀 생각하시는 거죠. 즉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어떤 hx를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h1은 0이고 h2도 0이라고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이 되죠? 그러는데 hx 아까처럼 똑같이 hx는 fx한테 1차 따위만 뺀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hx는 최고 차이 개수는 1이고 2차인 함수가 되어야 한대요. 또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hx 이거 인수정리 이용하면 hx가 지금 똑같이 이제 요게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fx는 이제 hx한테 더하기 x만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한테 더하기 x만 하면 되는 꼴이니까 또 fx가 구해져야 안 구해져요? 구해지죠. 이렇게 3단 변화까지 하고 실제로 학교 고등 이제 내신 기간 되면요 여기에서 더 4단계 5단계까지 더 매운맛들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련된 게 지금 거의 이겁니다. 지금 이거랑 지금 3단계랑 거의 비슷해요. 3단계 조금 더 약간 0.5단계 정도 지나온 건데, 이제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게 말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알파 베타에 대해서만, 지금 이거를 차라리 넘길까? 이항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HT라고 선언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순간이 뭐라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순간이라고 했죠? 즉 우리가 이거일 때 이제 H 알파도 0이고 H 베타도 0이잖아요. 아까 말했지 우연히 이렇게 같다라고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FT가 아까 조건에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FT가 x제곱이 1인 2차 함수라고 보장을 해줬죠, 그렇죠? 그러면 2차인 시간대 1차 따위 조금 더해주거나 뭐 빼준다고 해서 HT가 차수가 변하거나 최고 차이 개수가 변하지 않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친구는 바로 한 방에 우리가 이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즉 f를 바로 못 구하면 왜 x라고 했지? 여기서는 t니까 t라고 할게. 즉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바로 f를 못 구하고요. 측면 승부를 해서 다른 애를 선언한 다음에 개로 푸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와닿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까 이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괜히 이제 t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려 할 것 같으니 공간이 진짜 헷갈릴 것 같으니 여기다가 헷갈릴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가 t 자리에다 그냥 x 넣을게요. 여러분 괜히 ht 거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아 공간 없어. 이거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한번 1차적으로 다 하세요. 그럼 좀 지우고 갈게요. 공간이 너무 없다. 적어도 오른쪽은 지울게요. 이건 사전지식이니까 이거 일단 먼저 필기하세요. 이것까지만. 이건 사전지식이었습니다. 사전지식을 다 이해했으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어차피 설명은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다 필기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개념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태권이 다 필기한 거지? 필기 덜 된 사람 있어요? 아직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고요. 여기까지 이것만 먼저 우선 필기하세요. 공간 없고 이런 거 염장에다 필기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붙이던가 하세요. 이거는 사실 여기 이 좁은 공간에 다 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혹시 필기하면서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도현아 이거 필기 다 한 거지?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기초 문제 페이지 뵙길래. 여기까지 다 됐어요? 필기? 아직 좀 남았어요? 이제 필기 다 됐니 시원아? 자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아까 너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건 내용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조건 자체가 언제 알파랑 베타일 때만 지금 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인 순간에 대해서만 취하는 거고요. 다른 순간에 늘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마치 직선처럼 보이는데 직선이 아니라 이 순간은 뭐라고? 어떤 특정 두 점, x의 두 값에 대해서만 우연히 직선의 결과랑 이차원의 결과가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상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 거의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괜히 TT거리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써왔던 x로 할게요. hx는 그러면 그래서 x 빼기 알파, 이제 x 빼기 베타라고 보장을 해줄 것이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fx한테 1차 따위를 더한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먼저 전개하면은 이제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인데, 사실 내가 괜히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주지만 이게 어차피 누구의 해예요? 어차피 얘의 해지 않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다시 넣어주면 결국 얘예요. 그죠? 얘를 가지고 장난들 치는 게 이건데 이걸 다시 장난을 치면 결국 돌아오면 다시 되겠죠? 정 이해 안 되면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한테 이거 넣고 알파 베타한테 이거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머리가 똑똑하신 친구들은 당연히 아니 이거를 만족하는 두 분이 결국 이 2차 방식의 해인데 당연히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당연히 원래로 돌아오겠지 하고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빠른 친구들은. 이게 이제 얘한테 얘를 더한 값이니 그럼 fx는 이제 얘한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또 t라고 있냐 얘들아. 통일성 있게 x로 하려고 지금 바꾼 건데. 그러면 이제 fx는 얘한테 이거 2항만 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은 그대로고 빼기 2x 빼기 2는 이라고 이제 fx가 명확하게 나왔고 f-1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한테 -1만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혹시 중간에 뭐 산수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산수적인 거 말고 흐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흐름은 아까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매콤하게 나온다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학교 내신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 추워할까봐 좀 약 낮출게요. 혹시 너무 덥다 이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 이제 480번 다 한 사람은 480번 좀 보고 계세요. 정리 다 된 사람은.
자, 그럼 다 정리하셨죠? 그러면 밑에 거 이제 480번 읽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는 0을 만족시키는 두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때 알파 베타래요. 그럼 기계적으로 근각의 공식 빨리 쓰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내접하는 애가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그럼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또 세근으로 하는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빨리 이거 x부터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이 친구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닮음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닮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동그라미로 두고 여기를 x로 두면 이 친구도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도 x가 되겠네요. 즉 이렇게 작은 놈, 중간 놈, 제일 큰 놈 다 동그라미 x 90도로 다 대삼각형이 닮음이 되어야 한대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정사각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다 x고. 그럼 우리가 이 길이를 표현하면은 베타 빼기 x겠죠? 태건아, 팔을 괴지 마. 팔을 괴지 마. 숙제를 안 했으면 집중해야지 해야지. 그리고 내가 또 막 뭐라 하면 또 너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양심껏.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민서도 참 끼시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비례식 세울게요. 알파 대 베타의 비율은, 즉 여기 높이 대 가로의 비율 다 알파 대 베타는 제일 조그마한 삼각형 기준이면은 알파 빼기 x 대 x. 그 다음에 여기 중간 크기로 하면 x 대 베타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내향의 곱, 모양의 곱 같다 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간단해져서, 왜냐면 우리가 합과 곱을 하려면 이게 딱 알파 베타 대칭적이어가지고 이 친구로 우리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를 하면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갈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서로 같아야 하니 x 제곱은 이제 알파 빼기 x, 베타 빼기 x니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뭐식이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x 제곱이 나오는데 x 제곱끼리는 서로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럼 얘가 이항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x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니, 우리가 다 이거 구해놨어요? 안 구해놨어요? 구해놨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알파랑 베타 합과 곱으로 표현하려면은 얘네들끼리 곱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라는 이런 감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 넓이는 1이고요. 이거의 넓이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당연히 1, 1, 1이니까 4겠죠. 이제 이거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시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하세요. 네. 두 분이 1, 4인데 2차 방식 못 구하진 않죠? 그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라서 그런가 세 문제 푸는데 시간 엄청 순식간이 나오네. 정리 다 되셨으면 518번 못 푼 사람들 좀 보고 계세요. 518번 좀 지워도 되죠? 518번은 자리 차지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옆에 딱 하고 다음에 지우면 되겠다. 자, 518번 심화 문제 하다가 518번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런 거는 쉽죠? A에 관계없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상등식 기계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 관계없이 Y는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이거 사실 상중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프와 접한다. 그래프와 접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x축 직선형을 주고 하는 거구나. 좀 잘못 봤네. 이 친구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접하는 아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 접하는 직방을 구하랬으니 그 친구를 미정계수로 두면 되는데 이미 a를 사용하였으니 우리는 a 대신 뭐 mn 할게요. mx 더하기 n이다. 기계적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중근 형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더라.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은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 되겠네요. 넘어갔으니까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n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게 접한다. 소리는 능이 참이되게 한 x의 값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 d 때렸을 때 아쉽게도 짝수 공식이 아니네요. 판별식 d 때렸을 때 즉 d는 b제곱만 사이시니까 이거 제곱하면 4a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m제곱 될 것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한테 4배 곱하면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n이 되겠네요. 이 친구가 0이 돼요. 그러면은 땡큐하게도 적어도 얘는 사라졌고요. 근데 지금 주인공이 아까 m이었죠? a였구나. a의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a로만 이루어진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가 왜 이렇게 적어?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말이 되나? m이 0이어도 말은 되지. 그러면 y는 뭐 0꼴이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혹시 산수와 트레스는 또 좀 여러분 혹시 산수 트레스 여기까지? 없죠? 칠판에다 하다 보면 각시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주인공이니까 a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는 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a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 친구와 a와 그 다음에 나머지 쩌리들 m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8은 0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a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이 친구도 0이 돼야 하니 m은 0이고 m한테 0 넣으면은 n은 2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y는 2다 뭐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걸로 제가 계산이 되는데 혹시나 뭐 틀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어쨌든 내용은 서로 능한 다음에 판매식 D 해서 항등식의 주인공인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각각 0이다 라고 해야 되는 스킬만 잘 이제 흡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이블로 질문 엄청 많던데 빨리빨리 해야겠다. 오늘 질문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18번 했고 527 질문인 사람 미안해 개인 질문을 좀 할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없어. 530번이 527이랑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530만 하고 할게요. 530. 자,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x는 a에서 최대 b를 할 테니 ab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뭐 사소한 팁이긴 하지만 반복되는 애를 뭐 t로 잡아야 될 텐데 이 친구를 t로 잡아야 될까요? 이 친구를 t로 잡아야 될까요? 2차를 건드는 게 쉽습니까? 1차를 건드는 게 쉽습니까? 1차를 조금 바꿔주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를 t로 잡고 이 친구를 t 기준으로 빼기 3이나 t-3으로 잡는 게 편하지. 만약에 이 친구를 t로 잡고 이 친구를 t 더하기 3으로 잡으면 괜히 또 이거 제곱해져서 또 다시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해됐죠? 괜히 또 다시 표준형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친구들은 이걸 써줘야 돼요. 뭐를 취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t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x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 해서 t의 범위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죠. t조차도 x로 이루어진 어떤 2차식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즉 이거 함수로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인 애가 되고 그 친구는 지금 1,2가 되니 t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렇죠? 즉 이런 제한된 범위가 숨어져 있는 거죠.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항상 치환을 했을 때 숨어진 제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체크하고 하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 이해됐지? 그러면 t로 이제 치환해서 빨리 표현합시다. 이렇게 할까? 그럼 y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위니까 이거 t 마이너스 3하면 되지 그냥? t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이게 위로 볼록인 애가 될 건데 그럼 우리가 꼭지점에 x좌표 빨리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분의 b였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a가 그냥 2네요.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마이너스 t로 잡으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사실 이거는 원래 제대로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별로 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블라블라 이렇게 된대요. 왜냐면은 이거나 최대값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구해야 되네. 게을러서 한번 넘어가 보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갑자기 갖다 썼으니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4분의 1을 정산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원래 있던 친구 마이너스 2를 다시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2차 함수꼴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분의 7이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t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정성있게 그려야겠네. 지금 다시 말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제한이 있을 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는데 지금 제한을 주네요 실제로. 다시 우리가 t가 2분의 1이니까 대충 뭐 그렇게 중요해 1이라고 하면 대충 2분의 1이 이쯤에 있다고 치고 심지어 되게 이렇게 무슨 수값이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문제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죠. 즉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쭉 무한히 내려가겠죠, 그죠? 우리가 영역이 있는 부분은 2보다 큰 범위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채훈아! 잡기시고 벽에 기대지 마. 앞으로 이제 여기 벽에 앉는 애 중에 기대면 무조건 그 자리 못 앉게 한다. 벽에 기대는 순간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이 범위에서 당연히 최대는 여기 함수한테 2를 넣은 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기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t가 2가 되는 순간 최대 결과물은 여기 2를 넣어야 되니까 2 넣으면은 이렇게 숫자가 더 있냐? 극혐이네. 2분의 3이고 그러면은 2분의 혹시나 이런 건 산수적인 거니까 산수를 쓰면은 조금 지적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2분의 t한테 2는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한테 마이너스 4분의 7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는 t를 적어주면 안 되겠죠? 일단 이 친구 b인 건 확정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구해야 돼요? x의 순간을 구해야 되잖아요. 즉 t가 2인 순간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넘기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인 순간을 만족하는 x니까 다행히 x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네. x가 그냥 1이겠네, 그죠? x가 1일 때 이제 b는 이거니까 이게 a였겠네요, 그죠? 어휴, 뭔가 어려운 것보다는 산수가 좀 짜증나네요. 뭔가 분수가 많아가지고 정리 빨리 하시고 혹시 산수 틀린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계산해보세요.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치환을 하는데 무책임하게 치환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치환할 녀석조차도 누군가의 2차식에 대한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x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t는 제한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문제 영향을 줬잖아요. 이걸 생각 못한 친구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t에 1 넣었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야호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학교에서 이제 틀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이거 제한된 범위가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정리 다 됐으면은 이건 드디어 끝났네. 바이블 이따가 질문 좀 받아야겠다. 이거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계시고 바이블은 아까 스텝 2 뒤쪽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틀렸던데? 거의 다 틀렸던데? 야, 시큰하네 오늘. 벌써 숙제 오답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까 바이블 자료는 기준으로 바이블은 페이지로 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그냥 다 부르셔도 돼요. 맨 처음에 제가 지적한 친구한테도. 어차피 제가 지금 물어본 친구들은 숙제가 잘 되는 위주로 질문을 먼저 물어보는 거라서 아까 보니까 민우가 잘 돼 있는데 민우야 바이블 중에 질문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터 얘기해 주세요. 순서대로. 정리 다 해서 그 사이에 지울게요 저는. 없어요? 민우야? 없어? 없다고 얘기해줘야 돼. 미안. 섞였네 아까 출결이. 어쩐지 아까 이상했어. 상우 미안하다. 상우야 미안해. 내가 지금 경지신입생이 아까 다른 반에 있어가지고 섞여버렸네. 몇 페이지냐? 상우 198페이지가 스텝 2지 그거. 솔직히 198페이지 거의 네 문제 다 질문이던데 친구들 보니까. 너는 이거 하는 거고 근데 17번 질문인 사람 손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하게. 그냥 17부터 그 페이지는 다 할게요 그냥. 17부터 20까지였나? 이건 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있니? 앞 페이지죠? 197페이지에 13번. 또 있어?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 또 바이블 자료 온 친구가 동훈아 이거 말고 더 질문 있어요? 14번도 질문하고 싶다. 또 있어? 215쪽에 3-4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바이블 자료 온 친구가 채원아 바이블 중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돈 페이지랑 저기 넘버링 얘기해 주시고 모르겠어 그냥 아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고 213쪽에 2-4 보통 4가 제일 어렵죠? 또 있어요? 세원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균이 또 질문 있어요 이거 왜? 216쪽에 3-3도 질문 또 있어? 괜찮고 그 다음에 규원씨 바이블에 또 남은 거 중에 질문 있어요? 211번 211페이지? 11쪽에 211쪽에 1-4 상태를 모아면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못해 그래서 좀 집중 안 되겠지 5분간 휴식하고 좀 하자 애들이 다 풀려갖고 쉬어야 되는데